오늘은 내 차를 다른 사람에게 잠깐 넘길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한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럴 때 사용하라고 기본적으로 펌웨어에 내장되어 있는 발렛 모드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발렛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글로브박스가 잠기게 되고 또 프렁크도 잠기게 되고 최고 속도가 113km로 제한이 되고 오토 크루즈나 오토 파일럿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속 성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을 풀로 밟아도 차가 확 튀어나간다거나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죠. 테슬라 차량을 많이 운전해보지 않은 분들이 엑셀을 풀로 실수로 밟았을 때 사고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발렛 모드도 약간의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렛 모드를 그냥 쓰는 것과 프로필에서 대리기사라는 프로필을 만들어서 쓰는 것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 발렛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주행 모드가 선택은 할 수 있는데요. 표준이든 컴포트든 어쨌든 원래 기본 성능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네, 뭐 풀악셀이니까 처음에 약간 가속은 좀 되긴 하는데 발렛 모드를 키지 않았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네요. 가속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예 컴포트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 더 느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경되는 부분이 속도 제한이 113으로 제한이 되는데요. 여기에 원래 속도 제한 모드가 별도로 메뉴가 있긴 한데 이거와 관계없이 발렛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최고 속도가 113km로 제한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엑셀을 꾹 밟고 있지만 속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렛 모드에서는 오토파일럿을 켤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 희미하게 발렛 모드라고 써 있는데요. 오토파일럿 아이콘 자체가 아예 뜨질 않고요. 그래서 발렛 모드는 기본적으로 차를 남한테 넘기고 내가 그 차를 떠나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주차를 맡긴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쓰게 되니까요. 그런데 대리기사 모드는 조금 다른 게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지만 내가 그 차에 같이 동승을 해서 차량을 같이 타고 가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리기사라는 프로필을 만들려면 여기 프로필 운전자 프로필 설정 창을 띄우고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 이렇게 프로필 생성을 하고 사이드미러나 스티어링 휠을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뭐 이것까지 대리기사 체형에 맞춰주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주행 모드에서 가속을 컴포트로 바꾸고요. 컴포트로 바꾸면 위에 저장 중 하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이 차량의 모든 세팅이 다 프로필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저장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바꿨을 때 위에 저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대리기사 프로필에서 가속 모드만 지금 컴포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풀악셀을 차가 뭐 거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가속 모드는 아까 발렛 모드 켰을 때 컴포트나 대리기사 프로필 만들어서 썼을 때 컴포트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속 모드를 제한하는 효과는 발렛 모드를 쓰나 대리기사 프로필을 쓰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님이 만약에 테슬라 차량을 처음 운전한다고 했을 때 가속 모드를 표준에 두고 만약에 차를 넘겼다면 브레이크와 엑셀을 헷갈려서 만약에 엑셀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풀로 밟았다면 고개가 뒤로 확 제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그러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모드도 주로 남자분들이니까 표준으로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컴포트를 쓰시던 분이라면 표준으로 바꿔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도 낮음으로 해주시는 게 더 낫죠. 왜냐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회생제동 운전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표준에 두게 되면 차가 좀 울컥거릴 수 있고 차멀미가 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발렛 모드하고 좀 차이점인데 발렛 모드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세팅을 할 수가 없고 차량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대로만 써야 되니까 그 점이 약간 아쉽거든요. 근데 대리기사 프로필을 만들면 이런 회생제동도 낮음으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지 모드도 크립으로 바꿔주는 게 더 낫죠. 왜냐면 크립 모드를 켜게 되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처럼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엑셀을 안 밟아도 차가 약간씩 전진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량 운전 많이 해본 분들한테는 크립 모드를 켜주시는 게 더 익숙하실 겁니다. 이 부분도 발렛 모드에서는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크립 모드를 켜놨기 때문에 드라이브 기어를 걸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가 천천히 앞으로 갑니다. 후진 기어를 넣어놨을 때도 차가 뒤로 천천히 가고요. 그래서 후진 기어, 전진 기어를 덜 헷갈리게 되죠. 크립 모드를 켜놓게 되면. 이 후진, 전진 기어를 헷갈려서 가끔 사고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크립 모드를 쓰시는 게 더 낫기도 합니다. 저는 쓰진 않는데요. 어쨌든 내연기관 차에 익숙하신 분들은 크립 모드를 켜주시는 게 기존에 운전하던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메뉴에서는 오토 스티어를 꺼주면 좋은데요. 이게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꺼도 저장이 안 되죠. 켜도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리기사가 오토파일럿도 못 쓰게 하고 싶으시다면 대리기사 프로필로 바꾼 후에 오토파일럿도 한 번 더 꺼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발렛 모드에 비해서 좀 더 불편한 점이긴 해요. 그런데 대리기사분이 오토 스티어나 오토 크루즈를 굳이 쓸 일이 없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계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부분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설정은 오토 크루즈나 오토파일럿 켤 때에 관계되는 건데요. 어차피 쓰질 않기 때문에 관계없긴 한데 혹시 실수로 켜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속도에 맞춰서 켜질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수로 오토 크루즈를 켰을 때 현재 내가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제한 속도 정도로 오토 크루즈 최고 속도를 설정하게 해놓으면 제한 속도가 70인 도로에서 내가 시속 50으로 가다가 오토 크루즈가 켜지게 되면 갑자기 20km만큼 속도가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대리기사분이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토 크루즈는 안 쓰게 하시는 게 맞지만 혹시 쓰게 하신다면 여기서 현재 속도로 해주시는 게 더 적응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발렛 모드에 비해서 훨씬 장점인데요. 여기를 경고음으로 켜주게 되면 지금 내가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과속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시끄러운 경고음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리기사분이 운전을 하더라도 옆에서 보통 술 먹고 대리기사분을 많이 부르니까요. 조수석에 앉아서 자고 있다가도 이런 경고음이 계속 울리면 꽤 큰 소리로 소리가 나니까요. 잠에서 깰 수도 있고 그래서 대리기사분이 과속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고 있죠. 지금 여기가 제한속도가 70인데 70을 넘기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납니다. 제한속도보다 5km 내지 10km 정도는 일시적으로 초과해도 소리가 안 나도록 하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10km까지 하실 수도 있고 이 부분 세팅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제가 오토파일럿, 오토크루즈 최고 속도 설정하는 방법 별도 영상으로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렛 모드에서는 113k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잖아요. 근데 대리기사 프로필을 만들어서 만약에 쓰시게 되면 이 속도 제한 모드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대리기사 프로필을 선택한 후에 이 속도 제한 모드를 또 한 번 더 켜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좀 불편하죠. 그런데 좀 장점은 또 뭐냐면 이 속도를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13km면 사실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일반 도로에서는 113으로 제한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시속 100 정도로 시속 100은 넘길 수 없도록 속도 제한을 한다던가 이렇게 속도를 임의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렛 모드보다 좀 더 장점이긴 한데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 제한 모드는 대리기사분이 운전을 시작한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설정이 안 되고 주차 모드에서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리기사 프로필을 쓰고 속도 제한 모드까지 켜고 싶으시다면 대리기사분을 부른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대리기사 프로필을 선택해 놓고 속도 제한 모드까지 같이 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도 제한 모드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도로의 최고 속도를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과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 제한 경고를 경고음으로 해 놓으시면 이게 더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이 절대 수치로 시속 100이든 110이든 그거를 못 넘기게만 하는 거는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대리기사 프로필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게 잘 반영되는지 보려면 제 기본 프로필을 선택하면 원래 표준 홀드 이렇게 가잖아요. 대리기사 프로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팅한 대로 저장이 바로 돼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으시다면 그냥 발렛 모드를 쓰셔도 되고요. 좀 더 편리하게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대리기사 프로필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장단점은 좀 있으니까 각각의 방식 중에서 본인에게 더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